네, 이번에는 당뇨인에게 섭생의 중요성을 제가 계속 강조를 하면서 이게 왜 중요한가? 이 먹는 방식, 이 먹거리의 선택은 아주 중요하고 먹거리를 우리가 소모하는 방식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오늘은 하겠습니다. 자, 소갈증이 병리, 소위 병의 그 진행 상황은 과연 어떤 상황이니? 왜 이렇게 병리로 바뀌었는가? 사람의 생리가 있고 생리가 잘못되면 병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리라는 말은 이치가 잘못됐다. 이치가 제대로 된다. 그러면 생리고 이치가 잘못됐다. 몸이 살아가는 이치가 잘못됐다. 그러면 병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치가 잘못된 이유가 뭘까? 가장 원인 하나를 꼽으면 그것은 화와 열이라고 합니다. 화와 열은 화열이 태과해서 넘쳐서 너무 많이 넘쳐서 진액이 소모된 결과가 바로 소갈증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소는 기를 태워요. 이 에너지를 태우는 거고 이 갈이라는 말은 우리 몸의 수분, 소위 진액을 마르게 하는 이런 이제 증세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당뇨 환자는 열을 빼야 되는데 이 도대체 열이 왜 생기는가? 열이 왜 생기는가? 제일 먼저 우리 몸에 열이 생기는 첫 번째는 허하면 열이 생깁니다. 부족하면 열이 생긴다 이런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열이 생기는 거에 뭐냐면 의욕열입니다. 의욕열. 의욕열은 우리가 심화라고 해서 사람은 욕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욕심은 넘치는 거죠. 적절한 욕심은 필요하겠지만 너무 넘치는 욕심을 하게 되면 밥도 굶어가면서 잠도 안 자가면서 막 열심히 일하는 거는 사람이니까 할 수는 있지만 바쁘니까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너무 심해지면 몸에서는 열이 나게 되죠. 그 다음에 열이 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많아지면 결국에 허해져요. 그래서 허하면 열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간화라고 해서 우리 몸에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자극을 받으면 저항하게 되어 있는데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저항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저항하면서 마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열이 생기죠. 이것을 우리 이제 한방에서는 간화라고 말을 합니다. 간화. 그래서 이 간 스트레스를 받으면 열이 생긴다. 이 간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빠지는 게 뭐냐면 피를 이렇게 익혀요. 피를 익힌다는 말을 조금 제가 좀 너무 과격한 말 같지만 피를 열나게 하는 거죠. 피가 열이 너무 심하게 나면 적정 온도가 넘어가면 피가 굳어요. 그래서 어혈화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간경화 같은 이런 그 경화증이 생기기도 하는데 한마디로 스트레스는 우리가 만병의 근원이면서 우리 몸에 피를 손상을 시키는 아주 중요한 이제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육기. 육기에 대한 그 자극에 대한 저항열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몸이 찬바람을 맞으면 내 몸에서는 열로서 저항하고요. 열기가 너무 심하면 우리 몸은 한기로 저항합니다. 그래서 이 육기라는 것은 풍한, 서습, 조화라고 하는 6가지의 기운, 이 대기의 기운이 우리 몸에다 주는 자극이 있어요. 이 자극이 결국에 우리 몸에서는 저항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일종의 우리가 감기 같은 것도 저항이죠. 그래서 이 감기도 열감기 같은 거는 바로 이 한에 노출이 되면 내 몸에서는 열이 나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이런 그 감기,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도 결국에 뭐냐면 우리 몸에 열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되면 저항하게 되죠. 이 저항이 극심해지면 우리 몸에서는 이제 그 발열 상태가 아주 높아지고 몸에서 이 저항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에 뭐냐면 열로서 저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음식열이에요. 음식을 너무 과다하게 먹거나 음식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그 정체가 오래되어 있거나 정체가 오래되거나 아니면 과다하게 먹거나 그다음에 열나는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 그 몸에서는 열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도 결국에 뭐냐면 당뇨를 일으키는 원인이죠. 열이 발생하게 되면 소모가 빨라지고 소모가 빨라지면 허해져요. 허해지면 결국에 또 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공간이 생기면 마찰이 일어나고 그 마찰 안에서 열이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경락열이에요. 경락열은 이제 우리 몸에서 경맥으로 폐가 기를 소모할 때 경맥으로 열을 전달합니다. 우리 몸에 이런 피부나 이런 데 손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박수를 치면 이 손바닥이 뜨거워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경락이 손바닥이 뜨거워지는 것은 손바닥의 자극 때문에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손바닥 속에 흐르는 경맥, 이 경맥은 기혈을 돌리거든요. 이 기혈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이 경맥이 기혈을 돌리는 아주 중요한 맥이기 때문에 경락에 열이 차게 되면 결국에 그 경락열을 우리가 이제 한방에서는 좀 용어가 어렵습니다만 양명열이라고 합니다. 이 양명열이 생기면 우리가 위와 대장에 열이 생겨서 극심한 음식을 소모가 굉장히 극심히 빨라져요. 빨라집니다. 그래서 빨라지고 그 다음에 칠정상이라는 게 있어요. 감정적으로 너무 이게 힘들어지면 우리 몸이 열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화를 많이 내거나 아니면 속상한 일이 많이 생기면 하여튼 그 열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 이런 기타 또 이제 운동을 너무 많이 하거나 이러면 또 열이 생깁니다. 당뇨 환자는 심한 당뇨 환자는 심한 운동을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혈관이 오히려 좁아지고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혈관에 정체가 더 심하게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는 알맞은 운동을 하는 게 이제 좋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갈이, 이 섭생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열이 생기는 데 있어서 이 섭생을 잘못 해놓으면 더 이제 우리 몸이 더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갈증, 소위 당뇨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음식이에요. 그러면 당뇨인한테 해로운 음식은 어떤 것이고 이로운 음식은 어떤 것인가? 이게 또 중요하죠. 당뇨인한테 해로운 음식은 결국에 열을 발생시키는 음식입니다. 대표적으로 밀가루, 흰 쌀, 흰 설탕, 떡, 햄버거, 피자, 이런 가공 음식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가공 음식을 먹지 않아야 된다는 거고요.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거나, 그 다음에 이 패스트푸드, 빠른 음식들은 이게 당뇨인을 정말 이게 건강이 아주 나빠지게 합니다. 당뇨인들이 되게 햄버거, 피자 이런 거 엄청 좋아합니다. 특히 밀가루 음식 많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자꾸 먹이면 수명이 자꾸 짧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더 몸을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당뇨가 더 극심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밀가루나 이런 흰 설탕, 떡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혈관이 자꾸 탁해집니다. 그래서 건조증이 생겨요. 그러면 뇌경색이나 콩팥의 심부전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인한테는 일단 이런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는 가공 음식, 그 다음에 패스트푸드 이런 거는 좀 많이 삼가해야 된다는 거 이제 말씀드리고요. 당뇨인한테 이로운 음식이 있습니다. 이로운 음식은 기혈순환이 잘 되는 이제 약초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뇨인한테 이로운 음식은 일반 자연 음식도 우리가 해당이 되지만 특히 이 구기자, 여러분 맥문동, 이런 칡뿌리 갈근, 그 다음에 연자육 이런 것들은 제가 많이 권해드리고 싶은 약초예요. 그래서 이 구기자는 간을 촉촉하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맥문동은 폐를 시원하게 하면서 진액을 넣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갈증도 멈추게 해주죠. 갈근은 그래서 위를 이렇게 시원하게 하고요. 연자육, 소위 연밥씨죠. 연밥씨는 콩팥 폐를 심장과 폐를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약재들은 일반인들이 누구나 사서 드셔도 되는 아주 일반 식품이기 때문에 이런 약재들은 차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드시면 아주 당뇨인한테 섭생시에 아주 좋고요. 자연 음식 중에서 이게 갈증을 멈추게 하는 약재 중에서 우리가 연근을 우라고 합니다. 우절 그러는데 이 연뿌리죠, 연뿌리. 연뿌리 요리는 당뇨인한테 굉장히 이로운 음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일반 우리가 이제 당뇨인한테 가장 좋은 게 발효 음식입니다. 그래서 김치, 된장, 뭐 간장, 고추장 이런 뭐 젓갈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 발효 음식, 정상적인 발효 음식들은 당뇨인한테 이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합식이죠. 따뜻한 밥. 여러분, 쌀밥을 드시더라도 따뜻한 밥을 드셔야지 찬밥을 드시면 당뇨인한테 굉장히 해로워집니다. 쌀밥은 그렇게 많이 해롭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밥을 드실 때 이 혼합식 밥을 권장하고요. 특히 이 콩이나 이런 이제 콩 같은 곡식을 많이 섞어서 드시면 좋고요. 한 가지 부탁은 찬밥을 드시지 말라는 거. 찬밥을 드시면 여러분들이 몸에서 영양으로 이제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산물입니다. 해산물이 특히 이 조개류 같은 거는 이게 갈증을 멈추게 하고 몸에 진액을 많이 넣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개탕 드실 때 한방에서 갈증을 멈추게 해주는 약재 중에 문합산이라는 게 있어요. 문합은 이제 문합이라고 하는 대합 같은 종류의 조개인데 이 껍질을 삶아서 드시면 이게 끈적끈적한 진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진액이 당뇨인들한테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해산물이나 바다의 해초류 이런 것들은 당뇨인한테 아주 좋은 이제 섭생을 할 수 있는 이로운 음식이다. 이런 걸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당뇨인한테는 섭생이 중요한데 먹어야 할 음식과 이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당뇨에 이런 증세가 있는 분들은 항상 이 음식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킨, 맥주 이런 것들은 이 저녁에 아주 당뇨인한테는 아주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자연 음식을 많이 드셔서 이렇게 우리 몸을 좀 좋게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권해드린 구기자나 맹문동, 갈근, 연자육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 약초차로 만들어서 드시면 당뇨인한테 굉장히 좋은 섭생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당뇨인의 섭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